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7월 27일입니다. 지금 시각이요. 뭐 거의 7시를 향해 가는데, 저희 동네가 37도예요. 휴대폰을 보니까. 엄청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밤사이 오늘은 미국 얘기입니다. 테슬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장 전에. 테슬라가 분기 순이익이 미국 돈으로 10억 달러, 그죠? 10억 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결국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분기 순이익 1조 원 돌파, 약 원화 기준으로 오늘 1조 1,500억 정도인데요. 이 3,000불은 사실 제 의견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우리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쵸? 아크 인베스트먼트 작년에 혁신 성장 ETF를 정말 좋은 성과를 냈었던, 올해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오늘 보니까 또 비트코인 관련된, 그쵸? ETF를 계속 사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캐시우드 있잖아요. 캐시우드 이분이 테슬라가 3,000불 갈 수도 있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물론 근거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게 다 가능했었을 때 주가긴 하지만, 저도 테슬라의 성장성을 본다면은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오산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전기차 배터리나 소재 업종을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맞지만, 테슬라가 또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우주 산업도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태양광,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친환경, 거기에 대한 전지, 그쵸?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금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왜 테슬라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한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얘기한 AR 기업, 증강현실 기업 맥스트가 상장을 했어요. 맥스트가 상장을 했는데 오늘 따상이었습니다. 따상. 근데 어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상장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다른 종목들 급락을 했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하면서 따상을 느꼈지만 다른 관련주들을 완전히 숏을 쳤고 맥스트를 롱을 쳤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 알테라 같은 기업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뭐죠? 드라마에도 나왔었죠. 박신혜가 나오는 드라마에. 그래서 메타버스 기업은 아닌데 왜 저걸 엮을까 했는데 오늘 기업이 또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나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아니다. 정직하죠. 근데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카카오뱅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청약 좀 전에 마감을 했는데 자금 많이 뭐 안 모인다, 뭐 어제 BNK 증권에서, 그죠? 매도 리포트, 셀 리포트 냈었는데 안 된다 했었는데 오늘 무려 58조 원 모였습니다. 58조 원. SKI 때보다는, 그죠? 80조 넘는 자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은행주에 이 정도 몰렸다.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시장이 돈이 이렇게 많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코스피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고요. 어제처럼 후장에, 오후장에 좀 차익 매물이 계속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반대로 개인이 매도고요. 외국인, 기관, 그죠? 기관의 비차익 물량,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코스닥은 종가에 플러스를 지키지 못하고 마이너스를 냈습니다. 그죠? 거의 2시 반 넘어서부터 하락으로 돌아섰고, 근데 어제랑은 좀 다른 거는 상승 종목이 하락보다 지수는 떨어졌는데 많았다. 심리는 어제가 상당히 나빴다. 오늘은 그다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샀고 외국인 기관이 한 1,000억 정도를 던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보면요, 오늘 보시면 2차 전지주 있잖아요. LG학, 삼성 SDI 뭐 이런 관련주들이, 그죠? 오늘 소재 업종은 약했는데 배터리 업종은 강했습니다. 셀 업체나 뭐 이런 건 강했고, 현대차가 수소 트럭을 뭐 미국에 30대를 거의 납품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삼바가 오늘 90만에 다시 회복했고요.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랑 카카오는 그냥 강보합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계속 맥을 못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좋아도 제가 말씀드린 비메모리 이쪽에 대해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특색 있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죠? 거의 전반적으로 그냥 보합세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테마별 시세를 보면 특징적인 게 남북경업, 뭐 사료, 4대강 봉원, DNG 평화공원, 그죠? 철도. 다 뭐죠? 거의 다 북한 관련주입니다. 대북 관련주. 남북 통신 연락선이 전면 복원 소식. 이거 뭐 아니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테마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북 관련주 테마 항상 있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진짜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뭐죠? 적응이 돼 있는데, 뭐 미사일만 발사해도, 그죠? 새벽에 갑자기 풋을 사고, 그쵸? 하방에 배팅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내성화가 생겨서 이런 것들은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신규 상장주, 결국 맥스트의 영향으로, 그쵸? 12%나 급등하는 역할을 맥스트가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른 것들 여기 좀 적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수소전기 대형 트럭 30대 북미 시장 본격 진출. 이거 니콜라 기억나세요? 니콜라 언덕에서 그냥 트럭을 밀었다. 네, 현대차의 수소 관련된 그런 인프라나 수소 관련 기술 플랫폼은 뭐 세계에서 거의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다만 현대차가 늦은 건 전기차 이쪽이 좀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그죠? 아이오닉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되게 할로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랑 전기차 중에 뭐 삼성 SDI, LG하게 많이 올랐는데 삼성 SDI가 실적 발표했고요. 또 자동차 전지 사업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항상 어떤 연구개발이나 R&D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자였는데 요 부분이 흑자로 돌았었던 거 매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소재 합종인 캐펙스 투자하고 뭐 LNF 같은 기업이 계속 적자였다가 그렇죠? 매출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듯이 삼성 SDI 같은 거는 뭐 다른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했었지만 2차전지 부분에서 이제는 수익성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 시켜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증권 탑3 뉴스 가져와 봤는데 아까 제목대로 저는 테슬라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테슬라 분기 이익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영업이익이 아니고 1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판매가 당연히 전기차가 많이 호조됐다. 원래 얘네가 그 크레딧 배출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산화탄소 뭐 배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감 장치 뭐 이런 것들 없는 업체가 얘네한테 그쵸? 얘네가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런 걸로 좀 이익이 많이 났었는데 그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전기차를 순수 이렇게 20만 대 이상 생산했고 20만 대 이상 인도해가지고 작년도 그렇죠? 작년도 손익 대비 분기로 치면 거의 10배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2분기 때는 한 1억 달러 정도 됐었죠. 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도 여기에 마침 또 기름을 부었는데요. 월가가 지금 테슬라를 뭐 테슬라 막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테슬라가 900불대 넘어갔다가 지금은 600불대에서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몇 개월째 기고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주가를 계속 보고서라든지 테슬라가 지금 거품이라든지 이런 가치는 잘못 매겨져 있다 이런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 시장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어제는 사교육, 오늘은 또 음식 배달업, 이 노동자들 뭐 임금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정말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잠깐 보면은 홍콩 시장이 얼마나 빠졌죠? 홍콩 시장이 한 3% 정도 빠졌나요? 예, 제가 자세히 마감을 못 봤는데 이 여파가 어제는 본토가 좀 지켜지나 했는데 오늘 상해 본토 그죠? 상해도 2.5%. 뭐 그 이제 심천 있잖아요. 심천 가창판 뭐 IT 뭐 테크 이런 거 창업한 이런 지수는 뭐 4% 막 이상 넘게 빠지는 지수도 나왔습니다.
결국엔 반복된 규제 불확실성이 계속 홍콩 시장에 빅테크 기업들을 다치게 하고 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본토까지 차익 실현 빌미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미중 외교 회담 뭐 이런 것들 실망감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부정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거의 리스크 위험 자산에 대해서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지금 영향을 안 끼치고 있는데 다만 걱정인 건 중국 시장 이렇게 계속 그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 캐시우드 이 돈나무 언니께서도 지금 중국 주식 빅테크 기업들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것들 막 비우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영향도 있을 텐데 패시브 자금이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같이 나가면 어쩌나 이런 좀 고민은 좀 저도 듭니다. 계속 이 부분을 체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가 테슬라 아까 있잖아요. 이게 이분이 잘 말하는 게 파괴적 혁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창조적 파괴를 가져온다. 결국 전통적 투자 기준 저평가, 즉 저평가라고 있는 기업들 이런 거 밸류에이션을 보통 봤을 때 밸류 트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국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식은 파괴되거나 망할 종목들로 구성된다. 즉 테슬라를 상당히 옹호하면서 결국에는 그죠? 성장하는 기업, 어떤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기업들의 반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싸다는 논리 이런 것들로 결국 기결되게 되면은 그건 전통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뭐 흔히 말하면 우리 뭐 자산주라든지 저평가 관련 종목들 안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거를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여기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상당히 공감하고 이제는 중국 얘기인데 그죠? 좀 전에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그쵸? 배달원의 권익을 철저히 수호 그래서 음식 배달 시장의 90% 이상 장악하는 게 뭐죠? 메이탄입니다. 메이탄인데 점유율 60%. 뭐 하나는 어러머 이 두 개가 거의 독과점이에요. 근데 메이탄 지분 20%는 또 누가 갖고 있어요? 텐센트랑 그죠? 어러머 같은 경우 알리바바 그룹입니다. 결국 빅테크 때리는 거죠. 여기도 빅테크 때리는데 중국 펀드나 중국 쪽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공산당이 좀 통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 거기에다 미중 무역 갈등 외교회담 실망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당분간 계속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돈나무 언니가 그죠? 던지듯이 뭔가가 정치적 불안성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결국엔 주가는 아무리 텐센트랑 알리바바가 진짜 좋은 가격에 왔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당분간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반등이 그런 생각에 이 누님도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의 픽픽픽 종목 말씀드려야죠. 오늘은 미국 주식 테슬라입니다. 여기에 나는 서학개미 없어요 하시는 분들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결국 전기차 아까 배터리 업체의 대형주도 있지만 소재 업종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결국 EQ에 대한 실적 그쵸? 작년 2분기 대비 YOY로 10배가 성장을 했고 분기 순이익이 1조 1,500억 원 우리 원화 기준 10억 달러로 미아로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으로 성장은 숫자로 보여줬고 그래서 매출액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더블로 증가했습니다. 인도랑 일하는데 모델 3와 Y 비중이 증가가 지속됐고 S와 X는 판매가 감소돼서 약간 평균 단가 있잖아요. 뭐 ASP라고 표현을 하는데 Average Sales Price 이게 좀 낮아져서 이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테슬라 제가 그죠? FSD 베타 V9 이게 뭐죠?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의 베타 버전 이게 자율주행 플랫폼이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면 약 1,000만원이 비싸다고 해요 원화로 요게 아직 베타 버전인데 이게 한 자율주행 지금 2.5단계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자율주행에 사실 5단계까지 가야죠. 4단계는 넘어야 되는데 그죠? 운전자가 진짜 카 인포테인먼트를
자동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죠? 신경 안 쓰는, 그게 5단계가 될 텐데, 아직은 운전석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모니터를 바라봐야 되고 이런 단계인데, 하지만 호평은 상당했던 걸로 생각하고요. 반도체 수급이 오히려 양호했던 것으로 파악하면서 어떤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차질 논란도 인도량이나 생산량을 봤을 땐 크게 없었다. 올해 결국 목표치 95만 대로 사실 알고 있는데요. 거의 이 정도는 채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 9.0 나이다를 제외했죠. 나이다를 제외하고 자율주행 기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2.5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이 1단계부터 5단계에 있으면은 최소 한 4단계 이상을 가야지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접근했다 해서 이게 앞으로도 더 10년은 걸릴 거다 이렇게 악평을 쏟는 데도 있지만, 나이다를 제거한 것은 테슬라가 그저 처음이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실험 참가자들이 호평을 한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배터리 데이 때 작년 9월에 4680 배터리셀, 이게 파워는 더 올리고 에너지는 그쵸 더 많이 저장시키고 더 오랫동안 그쵸, 그리고 충전 시간 짧고 뭐 이런 파워 배터리인데, 결국 개발 검증 단계가 완료됐다고 하고요. 내년에 캐퍼를 연간 100기가와트, 그쵸? 요 부분까지 이 4680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에 장착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이번 기업 실적 발표 때 했습니다. 세미트럭은 안타깝게 출시일은 좀 연기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그렇게 근데 뭐 영향 있게 생각은 안 한 것 같고, 이게 테슬라 주가인데요,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만 해도 한 300불대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때 미국 딱 대선 이후에 테슬라도 급등했었고 빅테크 기업 급등했을 때 올해 한 연초에 900불을 넘었었습니다. 52주 최고가 900불. 근데 요게 지금 보면은 6개월 동안 거의 가격 조정과 그죠? 기간 조정이 같이 나왔거든요. 뭐 테슬라를 예전에 진짜 뭐 100불 이하에서 사신 분들은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일부는 팔더라도 지금 가격대 사기에는 저는 문제 없지 않나, 부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 뭐 저분나 네가 미국 주식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그 아크인베스트 캐시 돈나머니가 얘기하는 3,000불이 가려면 그 결국엔 완전 자율주행, 그죠? 요게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로보택시 이런 것들, 이런 걸로 결국 플랫폼을 장착해서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업의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저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거냐, 결국 전기차 MS가 지금 5% 전 세계 정도인데 테슬라 뿐만 아니라 오토메이커들이 만들어서 한 20% 정도 올라갔을 때 뭐 FSD가 한 그래도 이게 한 자율주행 단계로 치면 3.5단계 정도 넘어간다면 주가는 그래도 최소 2,000불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오늘 분기 실적 10억 달러 보여줬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숫자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테슬라 얘기를 했지만, 미국 주식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정말 특히 소재, 요새 SKIT도 제가 올린 다음에도 뭐 주가가 계속 좋지만, 그쵸, 분리막 회사, 정말 우리나라에 이 밸류체인 있잖아요. 이 전기차에 대한 밸류체인, 이거 제대로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2차전지가 너무 비싸니까, 아까 비싸다 이 말에 저는 아까 그죠? 캐시우드 언니의 그 말을 다시 이 파괴적 효시는 다른 쪽으로 창조적 파괴를 가져온다, 이 말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주가가 홍콩이랑 중국 주식 때는 어제랑 오늘 계속 좀 재미없었는데, 오히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오히려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또 예수금 같은 게 이쪽으로 청약이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대기 자금들이, 그래서 증시가 좀 거래대금도 소강 상태였고 좀 재미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 대여급 끝났잖아요. 근데 곧 또 롯데렌탈, 뭐 4분기에 카카오페이 뭐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많아서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넘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잘 활용하셔서 소액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식을 정말 잘 공부해서 경제적 자유와 불을 이루는 날까지 저와 같이 한번 주식 분석하는 남자 같이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